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분씩 4번에 걸쳐 일의 세계에 첫 걸음을 내디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점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있는데요. 청소년인 여러분들도 근로자로서 슬기롭게 노동생활을 하려면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키려면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니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알바를 한다고 얘기하죠. 알바도 노동이고 알바를 하는 여러분도 근로자인 것은 똑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노동을 해본 청소년이 거의 40%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흔한 사례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거나 혹은 근로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때 쉬지 못하거나 임금이 체불되고 혹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그 임금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한 만큼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앞에서 본 이런 부조리한 일, 더 정확히는 불법적인 권리 침해를 겪어서도 이를 그냥 그만두는 식으로 대응한다든지 혹은 꾹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봤던 권리 침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이고 또 우리의 노동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에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가 채 안 된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하기에는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아역배우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어린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다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6세와 17세의 청소년도 부모님의 동의는 꼭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 18세는 되어야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오롯이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도덕적으로나 또 안전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아쉽겠지만 PC방 알바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밖에 노래방이나 만화방, 그리고 술집, 호텔 이런 곳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법이 허용한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도 얻어서 건전하고 안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만약 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일하고 또 나의 노동의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는지와 같은 그런 근로조건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 적힌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도 문서가 있어야 이를 증거로 나중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약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받았을 때 이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놓도록 합시다. 근로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임금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근로계약서 안에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역시도 이 근로계약서 안에 나와 있어야겠죠? 언제 쉴 수 있고, 휴일은 언제이고, 또 휴가는 며칠인지도 이 근로계약서 안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기재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따로 메모를 하고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집 근처의 지방노동청에 일을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고 또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일을 시작하면 1개월을 채워야지 그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든지 또는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일당의 몇 배를 반환하기로 한다든지 그런 약정이 근로계약서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도 이런 내용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글로써 근로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 일당의 3배를 지급한다는 그런 종류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일단 일을 했다면 일을 한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을 2번, 3번, 4번 했다고 해서 결근한 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을 해야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각은 절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인수인계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받는 급여에 포함되는 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대부분은 강행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행법규란 다시 말해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슬기로운 노동생활, 다음 차시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